이 영상은 최태성 선생님이 출연한 발가벗은 한국사 단정편을 VR 콘텐츠로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왕을 한 명 꼽으라면 저는 단종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이 되기에는 너무 어렵고 왕위를 지키기에는 너무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원래 정말 귀하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문종이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었고 8살에 왕세손으로 책봉될 만큼 아주 일찍부터 왕위를 이을 존재로 인정받았죠. 게다가 할아버지 세종이 이 손자를 무척이나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 눈에는 이 아이는 당연히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너무 빨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452년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단종의 나이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2살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 동시에 조선의 왕이 된 겁니다. 더 힘들었던 건 단종 곁에 그를 든든하게 지켜줄 왕실 어른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인 현덕 왕후는 단종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 소원 왕후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되었지만 정작 왕관을 씌워준 뒤 아이를 안아줄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단종 곁에는 대신들이 섭니다. 황보인, 김종서, 그리고 집현전의 학자들. 이들은 어린 왕을 보필하며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조용히 존재감을 키우는 인물이 한 명 있었죠. 바로 숙부 수양대군입니다. 단종이 즉위하고 나서는 명나라에 새 왕의 즉위를 알리는 사신도 보내야 했습니다. 이걸 고명사라고 하죠. 꽤 중요한 외교 일정이었는데 여기에 수양대군이 직접 나서겠다고 합니다. 신하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양대군이 너무 앞에 나서면 오히려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인물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수양대군은 명나라에 다녀왔고 이 일을 계기로 조정 안에서 더 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집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개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겉으로는 어린 임금 주변에 혼란을 바로 잡겠다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핵심 대신들이 제거되고 조정의 흐름은 순식간에 수양대군 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때까지도 왕은 단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힘은 더 이상 단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좌에 앉아있지만 스스로 나라를 움직일 수 없는 왕, 그게 바로 그 시기에 단종이었습니다. 그리고 1455년 단종은 결국 숙부에게 왕위를 넘기게 됩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우리가 아는 세조가 된 거죠. 하지만 왕위를 넘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비극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조정 안에는 여전히 진짜 왕은 단종이다, 이렇게 믿는 신하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같은 인물들이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단종 복위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발각되고 말죠. 많은 충신들이 붙잡혀 죽음을 맞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사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목이 참 아픈 이유는 단종이 직접 칼을 든 것도 아니고 직접 싸운 것도 아닌데 그를 위해 누군가는 목숨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세조에게는 단종이 여전히 위험한 존재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결국 1457년 단종은 상황의 지위마저 잃고 노산군으로 강등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용을로 유배를 떠나게 되죠.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청령포입니다. 여기는 정말 특이한 곳이에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로는 절벽이 막고 있어서 사실상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한마디로 자연이 만든 감옥 같은 곳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때 왕이었던 사람이 그런 곳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 그 외로움은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청령포에는 지금도 관음송이라는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단종의 울음소리를 들은 나무라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단종의 슬픔을 깊게 기억했다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런데 단종은요, 청령포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홍수가 나면서 거처를 옮겨야 했고 영월관야의 관풍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단종의 죽음은 끝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사약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타살되었다는 전승도 남아있습니다. 기록은 다르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단종의 마지막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짧은 삶 전체가 너무도 비극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단종은 왕이었지만 자기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왕제를 지키지도 못했고 자신의 마지막조차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권력을 차지한 세조보다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어린 왕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